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전치사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는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between에 보면 자, 뭐가 무엇 사이다 둘 중에 선택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뒤에 and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더 있나요? 없나요? 예. 자, between 뒤에는 보통 자, 중요한 게 복수 명사를 받아야 되죠. 자, 복수 명사를 받거나 아니면 between A and B 선택 범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뒤에 단수 명사만 떨렁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답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onto는 토익 시험에서 답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예문 잡기도 힘들다. to라는 게 이동을 나타내고 on이라는 게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 위로. 근데 지금 시스템 위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죠. 플러스는 더하기입니다. and죠. 그럼 question과 시스템을 더해요? 합하는 겁니까? 그럼 question하고 시스템을 합치면 뭐가 되는데 총합이. 이렇게 플러스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다 더해서 총합의 개념이 될 때 쓰이는 거죠. 그러면 질문은 질문인데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about의 개념인 regarding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regarding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게 책을 앞쪽에서 잘라버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다 날아가 버리네요. 여러분들 교재 62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잘린 부분 밑에 regarding, concerning, as to, as for, about 등이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의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네, 지금 화면상에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난 between을 쓰고 싶어. between을 쓰고 싶으면 뒤에 복수 명사를 내놓거나 A and B를 쓰시거나 그래야 한다. want, 답되는 예문 찾을 수 없다. 장소, 어디로 이동을 의미한다. 플러스 다 더해서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고 오늘 답은 about, regarding, concerning, as to, as for, pertaining to 이런 전치사들 자, 쭉 나오고 있죠, 요즘.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자, 일단은 접속사는 당연히 안 되니까 너 빠지고 그 다음에 within 2weeks인데 since는 안 돼요? since 안 돼요. since는 이렇게 복수의 개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복수의 개념을 받으면서 기간이죠, 기간. 기간을 받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A and B 혹은 복수. 자, 그래서 어디까지 좁혀오는 겁니까? 자, 우리가 답의 범위를 A는 접속사야. 접속사는 명사를 안 받아. 그 다음에 C는 기간 전치사기 때문에 기준 전치사기 때문에 since 2weeks ago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이 나와야 돼. 그런데 자, 이건 선택의 개념일 때 쓰는 거죠. between A and B 중에서 provide investors들에게 제공해요. 자, 이 주 중에서 선택입니까? 그러면 A랑 B라는 주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2주 내에 자, 2주라는 기간 동안 그 내에 2주 후에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within 2 weeks 2주 내로 will provide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건 선택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between이 나올 수가 없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거 뭐 다 봤다고 생각하고 자,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자, 주어를 잡고 동사를 잡으면 지금 명사가 추가가 됐어요. 그 명사에 따라서 전치사 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뒤에 지금 ability라는 명사를 받았는데 A, B, C, D 중에 ability라는 명사를 받기 위해선 일단 너는 좀 빠지지. 너 부사잖아. 자, 너도 빠지지 부사잖아. 그런데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of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of라는 전치사를 보면 관계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가 자, 주어 목적 관계가 성립되거나 소유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 선택의 의미가 되거나 이러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도 이 부분을 좀 보실게요. 이 부분.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소유를 나타낸다고요. 소유. 자, 그랬을 때 건물의 백이니까 자, 이런 식의. 그런데 우리 문제 좀 잠깐만 보실게요. 자, workers는 workers인데 with 이 사람의 능력을 갖고 있는 workers입니다. 그러면 with가 없는데요. 근데 with가 있으면 제일 좋은 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만둬요. 쿱스라는 사람이 그만둬. 우리가 후임자를 찾아야 돼. 근데 어떤 후임자를 찾아야 돼? 쿱스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가지다, 즉 소유의 의미인 자 with가 없어요. 그러면 with를 대신할 만한 전치사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with를 대신할 수 있는 전치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가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소유나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뭐야? 이런 능력으로 구성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뭐가 나왔으면 제일 좋겠다? with가 나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with가 없더라. 그럼 with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about은 아니겠죠. 자, of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전치사 문제들. 자, 한번 보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ABCD를 볼 때 무조건 뭐부터 보라고요? ABCD 품사 먼저 보시고요. 접속사, 그 다음에 while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이자 전치사인 걸 찾아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이래로 뒤에 현재 완료 나왔겠네요. 당연하죠.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retire를 이미 했다는 의미죠. 과거에 retire는 이미 한 거고요. 그 이후로 계속 뭐뭐 하느라 바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어휘 문제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한 문제죠. 왜 그러면 ABCD가 일단 품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휘가 먼저예요? 품사가 먼저예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품사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어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크게 구조를 나눈 후에 ABCD 품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어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휘 문제라고 해도 자, 지금 보시면 메시지를 남겼어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남겼습니까? 그래서 to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네. 전치사 to. 누구에게 남겼다. 그런데 없죠? to가 지금? to가 있으면 답일 텐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of는 분리의 개념이에요. 분리의 개념. 그리고 by가 나오면 왜 안 돼? 자, 예. 지금 누가 남기는 거야? 메시지를. 자,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츠가 남기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남기는 주어가 클라이언츠예요. 근데 BPP 다음에 나오는 by는 무엇이라고요? 얘가 행위 주체, 즉 사람이에요. 누가 했단 얘기예요? The window가 was broken 자, by 어떤 사람. 그럼 윈도우가 깬 게 아니라 사람이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클라이언츠가 리브 메시지를 남겼어요. by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츠가 남긴 게 아니라 리셉셔니스트가 남겼다는 의미가 되고 자, 그러기에는 지금 남긴 건 누구야? 자, 클라이언츠가 남겼다고요. 누구에게? 리셉셔니스트에게 남겼다고요. 이제 A하고 C가 남았습니다. 자, from이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출처라고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누가 출처예요? 클라이언츠가죠. 클라이언츠로부터 온 메시지, 리셉션 리스트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전치사 자체는 쉬운 전치사를 주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어렵다고요. 요즘은 그 쉬운 걸 갖고 실제 주어가 누구야? 실제 목적어가 누구야? 실제 문장에서 수식 관계가 어떻게 돼? 이런 걸 또박또박 따지는 게 더 어렵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메시지를 남길 때 나 혼자 남긴 게 아니라 물론 리셉셔니스트에게 남겼지만 결국 같이 이걸 남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함께. 그래서 그거를 남길 때 누가 옆에 있었다는 거야? 혹은 누가 같이 이걸 받아줬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with다. 그런데 이런 게 전치사가 쉬운 문제일수록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딱히 뭘 공부할 건 없고 넣고 해석하면 다 말이 되는 것 같고 어서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치사 문제들도 자, 전치사를 갖고 얘 실제 주어가 누구야? 실제 목적어가 누구야?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의 관계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냥 푸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도 물론 전치사 문제인데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all이나 every가 나왔어요. 전체 직원이에요. 그럼 all이나 every가 나오면서 전치사예요. 그래야 명사 받아요. 자, 그러면 너는 안 되고요. 그랬을 때 자, 전체 중에 일부를 제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 중에 일부를 제외하는 게 자, 그것이 except다 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필기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나저나 얘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let alone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 alone은 어떤 내용에 쓰인다고요? 부정적인 내용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부정문에서만 쓰인다고요. 그래서 무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얘가요. 자,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당연히 못해요. 그러면 걷는 건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A도 못하고 B도 못해요. 얘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럴 때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부정문도 아니고 전체 문장이 자, 그래서 이 Security Department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다 참석해야 된다 이거죠. Despite은 뭡니까? Despite은 앞에 내용이 긍정 뒤에 부정 앞뒤가 반대로 가는 건데 이것도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오늘의 답은 all이나 every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except가 답이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끊어 들어가겠습니다. each members가 그러면 전치사 명사야. 난 아무것도 안 썼으면 좋겠어. 그쵸? 아무것도 안 썼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부사를 넣고 싶었어. 자, 부사. 부사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스틸이라는 부사는, 자, 어떤 상태가 변화 없이 지속될 때 쓰는 겁니다. 그 여전히 계속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매너로 게스트를, 자, 다룬다. 그러니까 매너 있게 게스트를 다룬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상태가 여전히 다룬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while, during 전치사인데요. 자, 봐봐. 얘는 전치사가 있는데 또 전치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럼 on이 부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on이 전치사거든요. 자, 그래서 during 전치사를 두 번 쓸 수 없어요. before는 의미가 충돌을 해요. 왜 충돌하냐면 자, on이 뭐뭐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 중간이란 뜻인데 before는 그 전이에요. 그럼 before duty라는 거예요? on duty라는 거예요.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근무 중이라는 거야? 근무 전이라는 얘기야. 근무 중인 전이라는 표현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꾸 접속사를 갖고 장난을 친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접속사 다음에 동일주어. 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on duty가 있었단 얘기죠. 그랬을 때 everyone이 뭐 했단 얘기입니까? is on duty일 때 이게 생략된 구문이죠. 그럼 분사구문 어떻게 만듭니까? 동일 주어가 생략하고 비동사가 is가 ing가 돼서 빙이 돼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구문이라고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드러내놓고 출제 의도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숨겨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요새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고 숨은 출제 의도를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간신히 뜻 알고 해석하는 수준이야. 그냥 해석 간신히 해서 답 찾는 수준이야. 이런 수준으로는 2015년도 고득점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휘 공부를 하실 때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단순 뜻이나 단순 번역보다는 자, 출제 의도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여러분들 그 어휘 1200이라는 교재가 그 책을 1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보는 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던져놓은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 중에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급하게 풀지 마시고 관련 페이지 다 찾아가면서 왜 어렸을 때부터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쓰면서 막 동그라미 치면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천천히 녹이면서 해당 페이지 찾아가면서 공들여가면서 풀고 이해를 많이 하시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니까 자 범위를 잘 잡아서 몸에 붙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무료 강의나 강의들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